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울릉도 동남쪽 87.4km, 동해에 우뚝 솟은 도기의 봉우리가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서도의 대한봉은 168.5m, 동도의 우산봉은 98.6m, 우리 동해를 늠름한 자태로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외에도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화산섬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려 3,600여 명이 본적을 이곳 독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땅,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독도의 날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원주의 대표 축제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다음 달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과 소규모로 열렸지만 올해는 다시 대규모 무대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동해시 동호지구가 바닷가 책방마을로 변신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변신을 꾀한 동해시 바닷가 책방마을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단계적으로 20명 이내로 축소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심다혜 기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자, 심다혜 기자,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를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6주에 걸쳐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률과 병상 가동률 등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노래방과 학원, 영화관 등도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백신 패스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또는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뿐 아니라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나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이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요. 이 백신 패스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12월부터는 마스크도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개편이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에서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때문에 상황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최종 단계에 돼서야 해제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오는 29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심다혜 기자 연결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다음 달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과 소규모로 열렸지만 대규모 무대에서 펼쳐지는 건 2년 만의 일인데요. 최근에 사전 공연 등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댄스가 멈춰버린 일상에 활력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대형 암벽을 무대로 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슴을 울리는 비트에 맞춰 댄싱팀이 선보이는 춤사위는 묘기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제대로 된 공연을 선보일 기회가 없었던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원없이 뽐냅니다.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이게 개최가 조금 연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요. 원주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다음 달 개막합니다. 축제에 앞서 분위기를 달구는 이른바 프렌치 페스티벌이 지역 관광 명소에서 열려 사실상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본 행사는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댄싱 카니발 경연과 문화예술 공연만 진행되고 모든 공연은 온라인에서 중계합니다. 50여 개 팀이 무용, 방송 댄스,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춤 경연을 펼치고 참가가 어려운 해외 공연팀은 영상으로 만납니다. 저희가 체육관이라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안전한 곳에서 원주 시민의 그 문화적 에너지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축제로 해마다 지역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선물했던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을 벗어나 춤을 매개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20명 이내로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급을 46개 증설하기 위해 교실 개조 비용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의 20명 이하 학급 비율은 현재 45.7%에서 67.5%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3차 긴급 생활안정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7월 수도권 풍선 효과와 델타 변이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지난 7월 19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둔 사업체 중 영업 제한 업종은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15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간과 좁고 후미진 골목길, 또 낡은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한 마을이 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동해시 동호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해시 도시재생 장인대 과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장님, 이 동해시 동호지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닷가 책방마을이 준공됐다고요?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사업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4년간 국비 80억, 시비 80억 등 총 16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동호지구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주민협의체와 행정협의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사업 추진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예전에 성공하던 인쇄소의 명성을 되찾고자 책방마을을 테마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그라운지, 바람발전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4년간 도시재생이 진행됐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모습이 바뀌었는지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지역은 도로의 부재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하였으며 방치된 폐가와 노후주택으로 거주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으로 동호동과 바란동에 걸쳐져 있어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수차례 협의하고 파악하여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방도로를 신설하여 마을을 잇는 길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어린이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여 거주 여건을 개선하였고, 낡고 오래된 주택을 외부 집수리 사업으로 107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할 때는 경관을 위한 가드라인을 제시하여 동호지구만의 특색을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이 지역에 어린이가 없는데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 준공하자마자 인근 아파트 어린이들까지 모여들어 이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대보강공사와 골목길에는 스마트 CCTV,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정한 보행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일 마땅한 공간이 없어 공동체가 단절되어 지상 2층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여 강의실을 포함한 붕크라운지, 공동주방을 조성하여 소독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방도로, 커뮤니티 센터 등 이러한 기반 시설 조성으로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8세대가 입주 가능한 공적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지난 3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머물며 천천히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로컬스테이는 최근 시범 운영을 거쳤는데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현재까지 운영과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호역에서는 보이는 지상 4층 규모의 바람발전소는 동호지구의 대표 건축물로 조만간 연필 뮤지엄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의 거주 여건도 개선되고 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의 준공식도 열렸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대부분의 지방이 그렇겠지만 사업지구 인구의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현장 지원센터에서 직접 어른들을 모시고 참여할 정도로 그 의지가 대단하였습니다. 그 열매로 바닷가 책방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동권에서 최초로 설립되고, 주민들은 없던 분유회도 조성할 만큼 공동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낡은 집을 수리하고 도로를 통해 직접 많은 변화를 눈으로 보아왔던 만큼 너무 좋아하고, 또 대하심은 물론 마을에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내일처럼 나서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 준공식이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예,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묵호역에서 보이는 파란 발전소는 연필 뮤지엄으로 조성되어 우리 시의 문화 관광 거점으로서 인근 바란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더불어 농골 담길,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 망상 근역의 관광객과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책방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주민들이 소독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온 바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호지구뿐만 아니라 바란지구, 삼화지구 도시재생 유딜 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샛들마을 사업 등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각 지구마다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해시 도시재생과 장인대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